적게 먹는 것 때문에 빈혈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식습관도 그래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우유를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우유를 거의 안 먹어요. 그렇죠. 예, 고기는- 3분의 1컵 먹이면 성공한 거예요, 그날. 고기는 잘 먹고 있습니까? 아, 고기는 그러면 흡입기죠, 네, 흡입기. 개 같은 경우 우유양을 좀 늘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혹시 간식은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간식은 잘 제가 안 왜냐면 간식을 주면 밥을 안 먹을까 밥을 워낙 안 먹으니까요. 간식을 전혀 안 주고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밥을 안 먹는다고 간식을 걸러버리면요. 얘가 이 몸무게 느는 자체가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애들은 일정한 정도로 이제 한 번에 배꼽리를 채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간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을 그 사이에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는 적게 먹는다고 간식을 거르는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적게 먹을수록 그렇군요. 간식을 갖다가 두세 번을 꼭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와. 배부르면 안 먹을까 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정서는 의외로 네. 울면서 말씀하셨지만 잘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윤영 씨가 윤영 씨가 오히려 지금 뒤에 성장이 들어맞은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근데 지금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아이가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 경우, 현서의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안 먹으려고 막 하고 입이 좀 짧은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럴 네. 때는 그냥 좀 입이 짧아도 그냥 냅둬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애가 몸무게가 잘 크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고 아이한테 맡겨야 되는데 단 주의할 게 스스로 먹는 습관은 가르쳐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네. 이건 어릴 때부터 애가 스스로 먹게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스스로 먹는 버릇이 들지 않은 애들은 이걸 가르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모든 버릇은요. 잘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면 처음에 몇 주간은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애가 더 안 먹고 더 나빠지는데 요 시기를 잘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죠. 저기 지금 이 체중 발달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그냥 뭐 몇 개월에는 몇 킬로그램, 몇 개월에는 몇 센티미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평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이 네. 아니고 태어날 때 기준으로 자라는 게 원칙이고요. 보통 2단계를 넘지 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15%는 15% 선을 쭉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약간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잘 안 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저희가요, 여러분, 이 그 표는, 성장 발달 표는 저희 EBS 부모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구나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내 아이가 과체중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가 바로 성장표입니다. 예. 모든 상담의 기본은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잘 크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잘 먹고 있냐 아니냐. 자기 태어날 때 몸무게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으면 얘는 잘 먹고 있는 애예요. 아무리 안 먹는다 그래도 사실은 그 말은 안 믿습니다. 안 먹는 애가 몸무게가 정상인데 얘는 더 많이 나가는데 얘는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를 잘 먹게 가르쳐버리면 도리어 비만이 돼버리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애들이 그 식습관이 몸에 배버리면 그건 정말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선생님. 식습관은 원래 오늘의 식습관은 과거 이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식습관입니다. 45개월 이건 동안 네, 제가 다 저희 엄마 탓이죠, 사실. 탓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탓이라기보다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틀로서 얘기 식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흔히 저희들은 붕어빵 이야기하는데 네. 이거는 가족으로서 식사 습관을 그대로 붕어빵에서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쉬운 거지 붕어빵을 내가 손으로 만들려고 그래.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틀이 있으면 예. 찍으면 그렇죠. 되는데 틀이 없으면 우리가 눈 만들고 그렇죠. 다 아가미 힘들잖아요. 만들고 예. 그래서 식사 습관을 제대로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애가 같이 동참하게 하면 저절로 익히게 돼요. 네. 우리 말을 배울 때 그냥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애들은 모든 것을 저절로 배웁니다. 보여주면 다 따라서 배우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앉아가 맛있는 식습관을 즐겁게 혼자 먹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스스로 즐겁게 먹게 됩니다. 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사실. 선생님, 근데 저는 정서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하는 저도 게, 이해하는 예, 거예요. 일을 하는 엄마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고 싶죠, 온 가족이. 예.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부모 생각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해야 돼요. 애가 안 먹는 애들도 간혹 가다가 유치원 가면 잘 먹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많죠, 선생님. 그건 유치원은 당연히 그렇게 먹는 네. 게 그냥 애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집에서는 그래서 안 먹는데 유치원 가서 그렇죠. 잘 먹고. 그럴 때는 부모님들께서 집에서도 당연히 스스로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 아니면 할머니가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관성 있게 약간은 손해보더라도 앞에서 의견 대립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의견을 다 집안 식구가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애 보지 않는 데서 의견 일치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애기 앞에서는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우리 아이 식습관을 잘 바로잡는 원칙 기준 하나를 딱 세워주세요, 선생님. 이건 무슨 일 있어도 이런 거.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가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서 먹일 것인가는
그거는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식사 언제 습관의 기본.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줄 때 어떤 네.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서 줄 것인가. 세 가지군요. 예, 네. 세 가지는 반드시 부모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 그러면 아이가 결정해야 될 그런 목도 있는 건가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결정. 어떤 걸 결정하기 좋겠습니까? 양? 얼마나.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 양. 예. 너무 훌륭하세요. 바로 적용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는 바로 아이가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먹는 것을 애가 스스로 먹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고 있어야 애가 선택을 하는데 네. 요즘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한테 먹여주지 않습니까? 먹여주면 이미 벌써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부모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원칙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하면서 스스로 먹는 습관을 동시에 같이 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저희는 모든 걸 다 부모가 딱 정해서 네. 거기에 맞아요. 맞춰서 이거 아니면 애가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줬던 게 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되면 언제 먹여야 되고 어디서 예. 먹여야 되죠? 어떤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식품군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음식을 골고루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밥, 고기, 노란 채소, 이파리 채소, 과일, 유제품 이런 건 다 식품군이라는 건 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으실 거니까 그 식품군을 다 골고루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들은 식사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흔히 배고플 때 주라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가 좀 들면 돌쯤 되면요. 이제는 어른들이 식사 습관에 맞춰야 됩니다. 어릴 때는 애기 습관에 네. 맞춰주지만 한 6개월 지나면서 이슈시하면서부터 애들은 어른 습관에 맞춰야 되고 돌쯤 되면요. 네. 이제는 가족이란 틀에 애들이 맞춰 들어가야 돼요. 돌된 아기. 그럼요. 식사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아침, 점심, 저녁에다 간식을 2번 정도 딱 이렇게 항상 일정한 시간이 주고 중요한 것은 밥 먹을 시간에 애가 밥을 먹을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시로 계속 먹을 걸 주게 되면 그 시간에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애가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밥 먹자 그러면 간 기억 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그랬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밥 밥 언제 냄새 나면 막 달려가서 밥 이게 언제 해? 애들한테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먹이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애들은 식사 시간 되면 배가 고프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간에 애들 밥 먹자 그러면 두 말 안고 뛰어와서 허겁지겁 먹을 정도로 애들이 갖다가 밥 먹게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 뭐 어떤 경우 30분이나 40분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 시간도? 그 시간 되면 예. 이제 식사를 다 하게 하고요. 만약에 요 시간이 식사를 다 못 끝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중간에 간식만 조금 주고 이때 따라다니면서 주면 애가 배가 안 고프니까 다 안 먹습니다. 간식은 조금, 그다음 다음 밥 먹을 때까지는 국물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